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가 잠시 후 백스코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출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남방 정책과 맞물리면서 유난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좀 의미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는 한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제 30년간의 어떤 협력 성과를 평가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협력 방향들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지금 태국 정상이 보여집니다. 행사장 앞에 도착을 했네요. 이 시각 부산 백스코 앞에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프라유트 차노차 태국 총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네,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10개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렇군요. 올해가 이제는 태국이 의장국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이 내년도 의장국입니다. 예, 예. 아마 순서상으로는 베트남 총리가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오전에 정상회의를 가지기도 했던 그렇습니다. 태국 총리입니다. 태국 총리가 또 한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네. 또 화제가 되기도 네, 네.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 투자와 인프라, 물관리,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환담 중에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는 얘기도 예,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했고, 태국은 한류 열풍이 아주 대표적인 나라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금융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메콩강 유역의 이제 그 주요 리더 국가로서 예, 예. 태국이 그동안 한국과의 경제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이제 동남아 경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고, 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메콩강 유역 4개국 정상과 또 별도의 이 만찬 행사를 갖기도 해서 네. 이 한 메콩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도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 개최 이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메콩강 국가들은 이제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이제는 그 메콩 유역의 이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메콩 이들 국가들이 그냥 가장 영내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영내 빈곤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이나 메콩강이 이제는 여러 유역을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는 순간 예. 베트남 총리 예. 응우엔 수원 특총리가 차량에서 내려서 곧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수교 27년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응우엔 푸종 주석에 이은 베트남 2인자고요.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내년도 의장국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ABC 순으로 이렇게 계속 정상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베트남은 지금 그 9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예. 인구 면에서는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한 2억 5천만, 필리핀이 1억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이 한 7천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예.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가 6억 5천만 명, 네. GDP가 3조 달러에 예, 육박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역 규모로나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어서 아세안이 가장 우리 제2의 교역 파트너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나이와는 그제였죠. 24일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렇게 악수를 하고 있고요. 이 두 정상은 기존의 인프라 에너지 분야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순서대로 정상들이 도착을 쭉쭉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네. 네, 이번에는 캄보디아 프락소콘 부총리가 차에서 내릴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훈산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요. 이 출국 직전 장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전에 네, 불참을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2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뭐 다자 회담뿐 아니라 네. 이 양자 간 정상회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양자 간 협상을 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간 정상들을 모두 이제 그 정상 방문을 통해서 네. 만나셨고, 이제 그동안 협력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다양한 이제는 그 협정문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화된 사업들이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방금 왔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메콩강 유역 국가. 예,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크메르루즈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쟁의 상원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재건, 복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의 중점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앙코르와트를 예.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앙코르와트. 지금까지 도착한 국가 정상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앞에 화면은 나가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림족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도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의장국 프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 그리고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 그리고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현재까지 캄보디아까지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네, 프락소콘 캄보디아 부총리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는 중에 계속해서 정상들이 들어오기 네. 때문에 말씀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어떤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사실 경제계 인사들의 회동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 모습도 보였고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알셉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데 네. 알셉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알셉은 지난 2012년에 협상을 시작을 해서 거의 7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협정문만 타결이 됐고, 아쉽게도 이제 인도만 이제 제외돼 있는데, 인도도 뭐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알셉은 이제 역내에 그 아세안 국가 10개국 외에 한중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는 인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총 16개국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인구 규모로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이제 절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예, 예. 지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 중 하나죠.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 분위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첫 마디가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해서 예. 회담장에 웃음이 터졌다고 네. 하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협정, 세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세파는 FTA와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세파는 이제 저희가 한 아세안 FTA도 이제 10개국과 체결했는데요. 협정 내용이 10개국이랑 하다 보니까 네. 개방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예. 이제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이제는 개별 국가랑 양자 간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한 인도네시아 FTA가 이제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정도 인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좀 약간 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체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개방을 이제 보수적으로 해왔는데, 한국과는 별도로 이렇게 FTA를 체결함으로써 예.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특히 예. 지금 신수도를 새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그 세종시로 이전한 경험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교통 인프라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건설 사업 같은 게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수주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협력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뭐 철강, 뭐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협력이 됐고, 그다음에 국방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뭐 전투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와의 그 세파 네. 일종 이제 FTA인데요. 이제 다양한 그 무역 외에도 다양한 협력 분야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는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세안의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네. 들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와 네. 맞물려서 좀 더 네. 관심이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굉장히 인구 규모도 많고 예.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도시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지방 소도시별로 이런 그 스마트 도시 건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진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IT에 기반한 좀 더 협력 방향들을 잘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스마트 도시 건설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도시화율이 한 4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집중이 되고 있고 예.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도 좀 더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성격 중 하나가 이 신남방 정책의 중간 평가 성격을 맞습니다. 지니고 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신남방 정책의 의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신남방 정책은 3P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3P.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예. 주요 요약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해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러한 지금 정책의 말씀, 네, 하시는 순간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총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부산항을 시찰하기도 했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라오스도 메콩강 유역 국가 중 하나고요. 네, 악수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그 라오스는 지금 내륙 국가입니다. 해양을 접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동안은 고립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오히려 이것이 이제는 위기가 기회라고 내륙 국가이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 성장의 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 국가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협력 사업이 좀 본격화된다면 그 가장 그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오스도 성장의 기회를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제 부산항을 시찰한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산항은 지금 현재 그 라오스가 그 물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태국 방콕항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항구 시설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항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태국 방콕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륙으로 운송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요즘에 1대1로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철도, 고속도로 건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한 달 정도 이제 물류 시간이 들었는데 이제는 태국 방콕항까지 나오는데 중국 내륙과 태국항까지 한 하루 정도면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항만이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륙 지역인 라오스의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모색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6개 국가의 정상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총 10개 국가의 정상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4개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라오스 총리의 이 양복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쳐주는 네. 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일단 조금 전 신남방 정책의 의미를 짚어주시다가 이게 네. 끊겼는데 다시 네. 한번 좀 이어가 네.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네. 신남방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해양 전략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이 이제 잘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교량 국가로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남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얀마 정상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화면이 좀 바뀌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말레이시아. 네,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무장관 겸 국가 고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국가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얀마하고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 미얀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아시아의 이제 마지막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규모는 한 6천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께서 이제 국가 고문 및 외교부 대통령실 장관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수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얀마의 우리나라의 협력 사업들이 이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원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최고령의 국가 정상입니다. 현재 만 94살, 그러니까 94세고요. 2003년 총리에서 물러난 지 15년 만에 2018년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도 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예, 현재?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 동남아 10개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가장 이제 선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소득은 한 10,000불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이제 그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의 어떤 개발 경험들을, 그다음에 이제 무역 투자를 이제 확대하는 조치들을 많이 다양하게 시행했는데, 예. 지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이제 수출 주도의 그 외자 유치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미래 산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굉장히 이제 협력을 이제 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FTA도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이제 연이어 이제 양자 FTA를 하면 이제 맞춤형 그 협력이 이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마하티르 총리의 경우에는 1981년에 집권을 해서 루기스트 정책을 피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개발을 배우자라는 네. 예. 이 정책이 루기스트 정책. 네. 결국 말레이시아를 산업화에 성공적으로 이끈 바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대규모 외자 유치를 성공을 했으나 최근에 이제는 이런 자국 중심주의나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이런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IT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들, 특히 또 이슬람의 어떤 금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랄 산업이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는데 가장 이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장 적정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한 말레이시아 FTA 협상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차가 들어왔네요. 이제 두 국가 정상의 모습, 지금은 네, 싱가포르의 리시엔룽 총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토요일에 방한을 좀 일찌감치 했어요. 네. 사실상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이제 되는데요. 예. 싱가포르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양국 간의 협력 방안,
특히 이제 청와대 오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 그다음에 이제는 스마트 도시 협력 사업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담백하게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휴가도 오셨다는 얘기를 예. 소개를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개혁 개방이나 뭐 다양한 영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입장을 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필리핀도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자유무역협정 FTA 내년 중 최종 타결을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이 본회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필리핀과 이제 FTA 체결 여부가 가장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일단 내년 중으로 체결을 네.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과 내년도 이제 FTA 협상을 하고 양자 간 협력 방향들을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내 성장률이 올해만 하더라도 한 6% 이상이 됐고 지난 수년간 한 6, 7%를 해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1억이 넘는 내수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7천 불이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내수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산 덱스코 컨벤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앞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세안 사무총장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함께 한 뒤에 본격적인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총 면적을 합치면요. 448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6억 5,429만 명, GDP는 3조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총 교역량도 2조 8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중국 다음 가는 대형 교역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의 일정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본회의 이 세션 1, 세션 2로 나눠서 진행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그 지난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과거의 그 협력 성과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 비전 공동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면서 마련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좀 더 지역적인 차원에서 협력 사업들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비전 성명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협력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한 후에 사진 촬영하고 있고요. 이게 문 대통령 양옆에 누가 서느냐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는 보니까요. 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양옆에 이제 태국 내외와 이 베트남 총리 내외가 섰는데 이렇게 양옆에 누가 어떤 국가가 섰는지도 의미를 갖습니까? 이번 그 아세안 정상은 이제는 10개국이 공동의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똑같네요. 의장국인 올해 의장국인 태국이 태국하고 이제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을 사실상 이제는 그 예우를 하고 이것은 이제 균등하게 10개국 모두에게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양옆으로 뿌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 그리고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가 있는 모습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컨벤셔널로 입장을 해서 특별 정상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그 모습도 생중계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또 한
아세안 공동선언문이 또 발표가 될 네. 예정이잖아요. 예. 이 공동선언문은 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간의 어떤 협력 성과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중요하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 동아시아 평화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 통합에도 이제 선순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어떤 교량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예. 앞으로의 어떤 남북 협력에 기반한 이런 동남아와의 우호 관계 설정들이 아시아 영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곧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세션도 마련이 네.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경제 교류 협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아세안 10개 국가들에게 뭐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한 네.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아세안 10개 국가 모두 북한이 이제는 그 수교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RF라고 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1차, 2차 모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개최가 돼서 지금 예. 문재인 아세안 정상 대통령의 여러분, 본회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섰지만 아세안과 다른 계절을 즐겁게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태국 프라윷 총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화 조정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1989년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은 당시 지도자들의 해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며 상생 번영의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의 협력이 경제 통상을 넘어 정치, 안보, 사회, 문화 전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어 온 관계와 신뢰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아세안 특사를 파견한 데 이어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2년 만에 모두 방문했으며 대통령 직속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올해 2배로 증액했습니다. 이곳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여 문화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거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아세안 관계의 지나온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번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자연, 사람, 국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아시아의 정신은 아시아가 전 세계에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아시아 정신을 공유한 한 아세안이 하나로 뭉친다면 새로운 도전을 얼마든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이곳 부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태국 프라윳 총리님께 모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ขอบคุณครับ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นแจอินใต้ฝ่ารองที่พระบาทพระท่านทั้งหลาย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또 아세안 사와디캅. 정상 여러분들, ในโอกาสการครบ 안녕하십니까. รอบ 30 ปีความสัมพันธ์อาเซียน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ใน 아세안과 ปีนี้ 대한민국이 เรื่องยินดีเป็นอย่างยิ่งนะครับที่ได้กลับมาใน 대화관계 ปูซาน 30주년을 และเป็นเกียรติ 기념하기 ที่เป็นป 위해 ระธานร่วม 부산에서 กับท่าน 한 ประธานาธิบ 아세안 ดีบุญในการ 특별 ประชุมวัน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อาเซียนนั้น 되고 มุ่ง 또 หวังที่จะส่งเสริม 존경하는 มิตร 문재인 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 대통령님과 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อา 함께 เซียน 공동의장을 กับ 하게 สหรั 되어 ฐเกาหลี 기쁘게 มี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 생각합니다. มากยิ่งขึ้น 아세안은 더 긴밀한 เมื่อ 5 ปีที่แล้วผม 우호 ได้ไปเยือน 관계를 ปูซานเป็น 한국과 ครั้งแรกใน 맺고 ฐานะนายก 협력 รัฐมนตรี 관계를 강화하기를 เพื่อเข้าร่วม 기대합니다. การประชุมสุดยอดอา 제가 เซียน 5년 สาธาร 전에 ณรัฐเกาหลีสมัย 총리로 พิเศษครั้ง 부산을 ที่ 2 당시 2차 ในปีนี้ได้กลับ 한아세안 มาอีกครั้ง 특별 หนึ่ง 정상회의 ที่นคร 참석을 ปูซาน 위해 참석해 ผมชื่นชมนคร 왔는데요. ปูซาน 다시 ในฐานะที่เป็น 한번 เมืองสะท้อนแห่ง 부산에 ความ 오게 สำเร็จ 되어 ของการ 기쁘게 เจริญเติบโต 생각합니다. 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부산은 한국의และการพัฒนา 경제 ยั่งยืนของ 성장과 สหรัฐ 지속 เกาหลี 가능한 발전의 ผมยินดีได้ 성공 พบกับ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 사례입니다. ดีบุญอีกครั้ง 또 ซึ่งเป็นครั้ 두 ง 달 ที่ 3 사이에 ในรอบ 2 문재인 เดือนกว่าที่ผ่าน 대통령님을 มา 세 번째로 만나게 되어 ตลอด 정말 3 ปี 기쁩니다. ที่เน้นประชาชนความ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 문재인 และสันติภาพ 대통령님의 ภายใต้นโยบายมุ่ง 신남방 ใต้ใหม่ 정책은 사람, 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บุญนั้น 상생번영, สอดค 평화를 ล้องกับ 강조하는 3 เสาหลักของอาเซียน 3T 축으로 และวิสัย 이루어져 ทัศน์ของ 있고 อาเซียน 아세안 공동체 오늘 비전뿐만이 화내비니 아니라 기타의 또 아세안. 아세안 공동체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의 모두 발언 중간 도중에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을 짚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의 기본 골자인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포용적 파트너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아세안 국가들 10개국이 개발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발 격차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더불어 함께 어느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이제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향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역 흑자가 한 400억 달러 흑자거든요. 너무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네. 상호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한 메콩 그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에서 개발 격차가 가장 큰 메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협력 선언도 하고 한강 메콩강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들을 좀 더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 구축의 액션 플랜들이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네. 중국에 이어서 2위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과의 그런 리스크, 사드의 리스크도 있었고 네, 네. 현재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런 교역이나 무역량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하나 아세안 교역량이 1,680억 달러인데요. 네. 중국에 이어서 2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뭐 환율 전쟁으로 이제 확대되게 된다면 최대의 수혜자가 동남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지금 동남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출 경쟁을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이렇게 공고하게 협력 기반을 만든다면 중국에 이어서 아세안과의 어떤 협력, 그다음에 교역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남방 정책 2.0은 네. 어떤 것이고 예. 또 예.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그동안 2년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앞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포용적인 어떤 그 협력 관계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준비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 베트남 간의 어떤 다양한 이제 경제,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아세안과의 교육 규모를 2천억 달러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 상호 방문객이 지금 1,000만을 넘어섰는데 1,500만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적 교류나 문화 협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나 이렇게 해서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조금 더 그 양 지역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이번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세션 1과 세션 2, 특히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세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공동 비전 성명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